아무 일 없던 듯 시작된 어느 날. 하지만 나는 내가 낳은 아들과 그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 정순자 73. 젊은 시절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둘도 없는 내 자식 의사시켜 놓으면 여한 없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30년을 넘게 아들 하나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나가달라고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인생 전체가 걸린 사연이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민낯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27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린 아들 철민이를 품에 안고 내가 너 하나는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야지 다짐했어요. 식당, 공장, 시장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남들 잠잘 때 나가고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항상 뜨끈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었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도시락을 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애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는 공부만 해라. 학원비, 과외비, 입시 준비까지.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였지만 그거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명문 의대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마침내 병원을 차릴 만큼 성공했습니다. 아들을 볼 때면 내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 애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지적이고 예의 바른 며느리 서연 씨도 처음엔 참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었죠.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새로 지은 집,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식사, 그리고 손주까지 태어나니 이만하면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어머님, 혹시 거실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바빠서요. 어머님께서 국만 좀 끓여주시면. 처음엔 고마운 부탁이라 여겼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진짜 힘들어. 이 집 우리 명의잖아. 그냥 나가주시면 좋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은 내가 손수 돈을 보태고 전세금도 내가 마련해준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며 남긴 논을 팔고 내 평생 모은 적금을 다 털어 아들 내외가 살 집을 마련했는데 그걸 우리 집이 아니라 자기네 명의라고. 며칠 뒤 철민과 서연은 나를 마주 앉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어머니도 편히 지내시고 저희도 아이 키우기에 조금 벅차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헌신하고 바쳐온 내 인생을 부정당한 듯한 느낌. 아들은 내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그 말이 정당하다는 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그게 니들 마음이구나. 그날 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니까요. 나는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논 매각 계약서, 전세 계약서, 그리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 아들 병원 개원 자금도 이 집 전세 자금도 거의 전부 내가 마련한 것이었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충분히 주거침 입금지 가처분도 가능하고 금전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어르신 너무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리기 위한 준비를요. 며칠 뒤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 집 전세 자금, 병원 개원 자금, 그리고 내 결혼 자금까지 전부 내가 된 거야. 철민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서류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에게 받은 가처분 신청서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나 아닌 너희들이야. 그 말에 서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발, 대성통곡하는 며느리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건 결국 나 자신이었구나. 며느리는 그날 이후 친정으로 돌아갔고 며칠 뒤 아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연한 듯 받기만 했고, 엄마가 나한테 어떤 걸 줬는지 생각도 못했어. 나는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인 그 얼굴에서 아직 철이 덜 든 아이가 보였고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심을 마주한 어른이 느껴졌습니다. 철민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깨달은 거면 그걸로 됐다. 다만 다시는 무심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그날 이후 철민은 매달 집에 와서 반찬을 챙기고 시간을 함께 하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몇 달이 지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철민 씨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 가졌다고 착각했어요. 지금은 제 자식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감사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운 건 지나가고 고마운 건 남는 거야. 이젠 나도 나대로 잘 살 거니 너도 잘 살아라. 지금은 작고 아담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노래도 부릅니다. 요즘은 방송국에서 나를 인터뷰하겠다며 찾아오기도 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고 병원까지 차려줬다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라며 지금이 오히려 더 평화롭습니다. 내가 주체가 된 인생,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살, 자식에게 내 인생까지 줄 필요는 없었단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억울함을 참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끝까지 참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